이제 오늘 나갈 게 이제 순혈과 조합, 이제 마지막 요 단원만 딱 나가면 이제 교재가 끝나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순혈과 조합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순혈과 조합이 그냥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 단원이라고 했잖아. 그지? 실제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일단 잠깐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하면 니네 혹시 무슨 생각 드니? 니네 했던 거?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뭐 배웠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나? 조금 내가 그냥 설명해 줄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얘기했어.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경우의 수에서 뭐 예를 들어 니네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지? 너네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냐? 6가지. 여기서 선생님 주사위가요 6면체도 있지만 12면체도 있고요 뭐 4면체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사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6개야. 그래서 내가 지금 6면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단원도 그렇고 이 순혈과 조합 단원도 그렇고 나중에 니네가 배울 확률과 통계 단원도 그렇고 상식선에서만 다룰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주사위 12면체는 있는 건 상식인데요.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전을 던졌어. 그럼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치? 2가지라고 하지. 앞면 아니면 뒷면이라고 할 거잖아. 근데 만약에 동전이 어떤 이렇게 던졌는데 딱 또록 굴러가지고 딱 섰어. 벽에 딱 기대가지고. 그럼 동전이 섰을 수도 있잖아. 3가지 아닌가요?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여기서 말하는 그 경우의 수라는 건 반복 시행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또 확률에서 또 배우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전을 여러 번 던져서 앞면이 계속 나오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앞면이 계속 나오지. 동전을 계속 던져서 운이 좋으면 뒷면이 계속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동전을 던져서 맨날 계속 세워지게 만들 수 있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 무조건 물론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이해할 말이 없는데 나중에 그걸 배우겠지만 그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 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 진짜 간혹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우린 경우의 수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유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그렇지. 이렇게. 왜요라기보다 이건 이렇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니네가 여기서 더 뭘 물어보냐면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인 거 알았고 동전을 던지면 2가지인 거 알았어.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 내가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졌대.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럼 우린 몇 가지라 그래? 그치, 12가지라고 배웠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나오면서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서 1의 눈이 나올 수 있고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나올 수 있으니까 얘 6가지, 얘 6가지에서 총 12가지라고 배우잖아. 그치?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었다면 중학교 수준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12가지는 주사위를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랑 동전을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둘이 곱해주면 돼요 라고 하지 않았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는 합법칙이랑 곱법칙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똑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세는 거나 곱해서 구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세면 돼. 알겠지? 그 세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합법칙, 곱법칙이라는 게 탄생하면서 좀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을 거야. 맞지? 그래서 니네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합법칙을 사용하고 언제 곱법칙을 사용하는지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곱법칙을 사용하는 때가 좀 기준이 편하거든? 곱법칙을 사용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근데 여기서 동시에란 말이 요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동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사위 하나,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졌다라는 건 꼭 같이 던졌다라는 게 아니야. 내가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12가지야. 동시에 안 던져도.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거 뭐냐면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거면 다 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합법칙은 어떤 거냐? 한 사건이 아니면 더해주면 돼. 그걸 나는 이제 분류라고 할 거거든. 분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하나 예시를 한번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외출을 할 건데 내 옷이 이제 한복이 있고 양복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할까? 뭐 양말이 있다고 해볼게. 내 옷이 이렇게 있어. 내가 한복 상의가 2개 있고요. 하의는
세 개 있다고 해보자. 양복은 상의가 세 개 있고 하의가 한 개 있다고 해보자. 그다음 양말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가 이런 거야. 내가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옷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외출할 때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 내가 옷을 입고 외출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첫 번째 한복을 입고 나가거나 그렇지? 두 번째 양복을 입고 나가는 경우로 좀 나눠지지 않겠냐? 그지? 내가 한복을 입고 나가거나 양복을 입고 나가는 경우로 나눠지지 않겠냐? 내가 상의는 한복 입고 하의는 양복 안 입을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양말은 편하게 신는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로 분류할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복을 입는 경우를 구하고 양복을 입는 경우를 구해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더해줄 거라는 이럴 때 합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한번 구해볼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한복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게. 그럼 한복 상의가 2벌 있고 하의가 3벌 있어. 그럼 내가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그치? 2 곱하기 3이겠지. 그치? 내가 옷을 입으려면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어야 되는데 상의만 입으면 사건이 안 끝날 거 아니야. 상의만 입고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어야 되니까 한 사건 안에 일어나야 돼. 그치? 그럼 당연히 양말도 신어야 되니까 총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가 한복을 입을 수 있을 때 한복을 입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18가지 돼.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 내가 양복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양복은 상의 3개에다 하의 1개에다가 양말 3개니까 총 9가지인 거지. 그럼 내가 외출할 때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7가지가 되는 거야. 이럴 땐 합법칙을 사용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너네가 합법칙이랑 언제 합법칙을 사용하고 언제 고법칙을 사용해요? 이거는 솔직히 말로 딱 얘기할 수가 없어. 막 동시에가 있으면 고법칙이고 또는 있으면 합법칙이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어. 문제를 좀 읽어보고 이거 더할 때가 언제고 합할 때가 언제인지 좀 느껴야 돼. 그래서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거면은 고법칙. 한 사건 안에 일어날 땐 그것들을 다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이것 또는 이걸로 분류됐을 때 난 양복을 입거나 또는 한복을 입거나 이렇게 분류될 때는 더하는 거야. 합법칙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또 딱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 솔직히.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애매한 단원이긴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합법칙이랑 뭐고 고법칙이 뭔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 기본적으로는 합법칙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을걸? A 사건 또는 B 사건. 그래서 또는의 느낌이 나면은 합법칙이고 그 다음에 고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A, B가 잇따라 이어나는 거. 그러니까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란 말이 어디 있을까? 동시에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젠장? 동시에란 말이 없네? 보통 동시에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란 말이 있으면은 고법칙.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냥 이게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야. 그러고 나면 이제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순열을 배우기 전에 잠깐 경우의 수 좀 대표 문제 좀 보고 갈게. 별거 없거든. 다음 보면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근데 내가 꼭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는 게 이 같이 던진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한 사건 안에만 일어나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던지고 이걸 던져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그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며? 그지? 그럼 내가 이거를 구할 때 5의 배수가 되는 거 그냥 무작정 세면 뭐 있어? 뭐 1, 4도 있을 거고 2, 3도 있을 거고 뭐 4, 6도 있을 거고 막 너무 무작위로 세면 이게 좀 이거 빠뜨릴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좀 규칙적으로 난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합이 5가 되는 경우 있겠지. 그지? 5의 배수니까. 합이 10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합이 15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 일단 혹시 해볼게. 요렇게. 그럼 내가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뭐 있어? 1, 4, 2, 3, 3, 2, 4, 1 이렇게 있겠지. 총 몇 가지야? 4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두 번째,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뭐 있어? 4, 6, 그치? 5, 6, 4. 그치? 몇 가지야? 3가지. 그치? 나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있나? 6, 6 해도 안 되지. 맞지? 없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합이 5가 되는 경우 또는 합이 10이 되는 경우로 나눠준 거니까 얘랑 얘랑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지. 그래서 7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럴 때 그냥 합법칙을 사용한다 이거야. 나는 합이 5가 되면서 합이 동시에 10이 될 수가 있어? 같이 한 사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절대 아니잖아. 맞지? 그게 분류야. 분류라는 건 이거거나 또는 이거로 겹치는 내용이 전혀 없어야 돼. 그런 느낌? 이거거나 이거.
난 합이 5가 되거나 또는 합이 10이 되는 거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따로 더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느낌. 2번. 다음 방정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에 대해 순서상 이거 쓰고요. 이거는 솔직히 뭐 경우의 수라고 하지만 얘는 뭐 방법이 없어. 얘는 그냥 세야 돼. 그냥 세는 거야. 근데 그냥 셀 때도 좀 규칙적으로 셀 건데 어떻게 셀 거냐? 여기서 일단 당연히 개수가 제일 큰 놈이 누구야? z지. 그래서 개수가 큰 놈을 좀 기준으로 봐주는 게 조금 좋아. 그래서 난 z가 1일 때부터 기준으로 봐줄게. 어차피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럼 z가 1이라는 건 뭐야? x 플러스 2y가 3z가 결국 1 집어넣은 거니까 얘가 17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x 플러스 y가 17이 되는 경우는 생각해보자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봐주는 게 좀 더 편해. 그럼 y부터 볼게. y부터 따지면 뭐냐? 1, 15 되나? 2, 13 되나? 그치? 그럼 규칙이 보이잖아. 쭉 가면 뭐까지 가겠냐? 2 곱하기 뭐가 17에 제일 가까워? 8, 1 이렇게 되나? 그치? 그럼 얘는 몇 개겠어? 8개. 어차피 나는 지금 몇 개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그럼 두 번째. z가 2라고 해보자. 그럼 z가 2면 뭐야?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2y는? 14네. 그럼 또 y가 1일 때 얘는 뭐야? 12? 얘가 2면 10 이렇게 되나? 그럼 쭉 가서 얘가 7이면 얘 0이지. 안 되지. 자연수여야 되는데. 그럼 뭐까지야? 6이고 1까지인가? 2까지인가? 이렇게. 그치? 그럼 얘 몇 개겠냐? 6가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그 다음 z가 3이면 x 플러스 2y는 11이네. 그럼 뭐야? 얘는 1,9인가? 쭉 가서 5,1인가? 몇 가지? 5가지. 그치? 그럼 z가 4일 때는 x 플러스 2y가 8이래. 그럼 뭐야? 1,6부터 그 다음에 쭉 가서 3,2까지인가? 그건 0 돼버리니까 맞지? 그 다음에 여기 3가지. 그치? 그 다음 또 z가 오면은 x 플러스 2y가 5인가? 그럼 얘는 1,3, 2,1 2가지. 그치? 그 다음 z가 6이면 x 플러스 2y가 2인데 불가능해지. 그치? 그래서 이거 끝났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꼭 세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나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로 분류한 거잖아. 그럼 다 더해줘야지. 그치? 이럴 땐 더한다. 다음.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 두 자리 자연수. 그럼 8의 양의 약수 뭐 있는데? 1, 2, 4, 8인 건가? 그럼 10의 자리 숫자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4가지. 1, 2, 4, 8 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면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여야 된다며?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2, 4, 6, 8인데 0 들어가도 상관없지? 10도 짝수니까. 맞지? 그래서 5가지. 그래서 둘이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왜? 나는 10의 자리만 뽑고 나면 숫자를 완성한 거야? 아니라고. 10의 자리 뽑고 1의 자리까지 뽑아야 숫자가 완성된 거니까 둘이 곱해줘야지. 이럴 땐 곱법지. 그치? 이런 느낌. 다음. 4번. 너네 약수의 개수 구하는 법 기억나네? 약수의 개수 구하는 법 뭐였지? 소인수분해에서 72 소인수분하면 얼마야? 98에 70인가?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가? 그지? 이거 약수의 개수 뭐 하면 돼? 지수에다 1 더하면 얼마? 4. 지수에다 1 더하면 얼마? 3. 곱하니까 얼마? 12가지. 이것도 솔직히 경우의 수에 포함되는 거야. 이것도 원래 그거거든. 2의 세제곱이라는 건 2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를 하나도 안 쓰거나 2를 하나 쓰거나 2를 2개 쓰거나 2를 3개 쓰거나. 그래서 얘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4가지. 그다음 얘 3이 2개 있다는 건 3을 하나도 안 쓰거나 3을 하나 쓰거나 3을 2개 쓰거나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또 어떻게 하면 돼? 소인수분해 하니까 얼마야 쟤는? 10 곱하기 10인가?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가? 맞냐? 오 진짜? 맞네. 이렇게 되네. 그럼 약수의 개수 몇 개야? 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16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뭐 해달래? 빼달래. 이렇게 보여주면 돼. 다음 6번. 이것도 생각해보면 다 오른쪽 그림 같이 4개의 도시 A, B, C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A 도시에서 출발하여 C 도시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 이것도 무작정 세는 게 아니라 내가 A에서 C를 갈 거야. 근데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데.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지?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가 있겠지. 이거 말고 또 있겠냐 없겠냐?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내가 A에서 B를 간 다음에 C를 가야 도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지. 그치? A에서 D를 가는 경우 3가지, D에서 C를 가는 경우 4가지. 둘이 곱하니까 12가지. 그럼 나는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거나 또는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니까 둘이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지. 얼마야? 20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나? 그러니까 각각 이제 더할 때, 곱할 때 생각해야 돼. 색칠하는 방법에서 여기부터는 이제 좀 넘어갈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경우의 수라는 게 이제 니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치? 이런 걸 그냥 우린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순열. 이제 순열. 뭔가 이름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순열. 순열. 이 순열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순열. 순서를 정하여 나열한다 해서 순열이야. 줄임말이야, 줄임말.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 너네 우리 학원에 선생님들 누구 있어? 원장쌤? 원장 종근이. 그치, 종근이. 또 아름쌤? 아름이. 또 정석이. 또 왜 내 이름 안 나오냐? 씨. 수빈이. 됐어, 안 해. 수빈이. 석주 이렇게 했다. 야, 됐어, 씨. 이렇게 있다고 해. 그럼 5명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 5명을, 그래, 오케이. 내가 이 5명을 일렬로 줄 세우고 싶은 거야. 그게 순열이야. 내가 이 5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그럼 내가 5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거냐면, 그냥 무작정, 야, 니네 5명 줄 서. 이렇게 하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우린 경우의 수를 다 세고 싶은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5명을 줄 세울 칸을 일단 만들어 볼게. 이건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칸을 5칸을 만들어 놓을게.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건 니네가 이미 배웠어. 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들어갈 애를 1명 뽑는 거야. 이 5명 중에 1등으로 줄 서래 내가 1명 기준을 뽑겠지. 그럼 내가 기준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 5가지일 거 아니야. 이 5명 중에 1명 데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 여기 1명 데려왔어. 그 경우가 몇 가지냐면 5가지래.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종근이 데려왔어. 종근이 씨, 종근이 여기 섰어. 그럼 나머지 4명 남았지. 얘는 이미 뽑혔으니까 이 4명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두 번째 줄에 세울 애를 1명 또 뽑겠지. 그럼 그건 몇 가지가 돼? 그치? 그건 4가지가 되겠지. 그치? 1명 더 데려올 거니까. 그럼 여기 정석이 씨. 정석이 일로 왔어. 그 다음 또 뭐 할 거야? 또 1명 데려오겠지. 그럼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마지막 1명 남은 애 들어갈 거니까.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다 이미 풀었었다고. 그 다음 얘를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했지. 왜? 내가 줄을 세우려면 5명을 다 여기에 세워놔야 줄이 세운 거지. 내가 줄 세우는데 석주가 막 도망갔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야, 문석주 개새끼야 이러면서 빨리 오라고 하겠지, 맞지? 나보다 어리니까, 맞지? 이렇게 하겠지, 맞지? 어쨌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줄을 다 세우려면 한 사건 하나 일어나야 되잖아. 다 뭐 해야 돼? 곱해야지. 또 선생님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마? 그래서 120까지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맞지? 근데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줄을 세울 건데 내가 이 5명을 다 줄 세울 수도 있지만 솔직히 5명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3명만 줄 세우고 싶대. 그럼 내가 여기서 5명 중에 3명만 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어쨌든 5명 중에 3명을 데려올 거지. 그럼 내가 여기 첫 번째 줄에 앉힐 사람 누구 데려올까?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똑같이 5명 중에 뽑을 거니까.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내가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만 곱하면 되니까 몇 가지야? 얘 60가지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뭐냐면 순열이거든. 이게 이미 실제로 너네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워왔던 거거든. 근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곱하기로 쓰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더래, 수학자들이. 그냥 얘는 좀 순서를 나열하는 건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얘를 그냥 기호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기호로 어떻게 만들기로 했냐면 그냥 P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퍼뮤테이션이라고 약속을 했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잘 봐. 내가 이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걸 OPO라고 쓸 거야. 혹은 O 퍼뮤테이션 O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OPO라고 할게. 알겠지? 선생님 영어 잘 못해서 알겠지? OPO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내가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건 뭐라고 할 거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해서 OP3이라고 할 거야. 그냥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대. 근데 또 쓰잘데기 없는 게 어차피 이거 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차피 얘는 5 곱하기 이제 4 곱하기 3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건 5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해줘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워달라는 거 니네가 생각을 해봐. 5명 중에 2명 뽑을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5 곱하기 4 할 거잖아. 그치?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건 5 곱하기 4 하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2개만 곱하라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5P5라는 건 뭔 뜻이야?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5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부터 NPR이라는 걸 보통 이제 순열 기본적인 기호라고 할 건데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라고 할 거고요. 읽을 때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할 거고 얘를 푸는 방법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하면서 쭉쭉쭉 가서 몇 개까지 곱하는지 몰라. R개를 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냥 이게 NPR을 푸는 방법이야. 그냥 솔직히 이렇게 풀면 되거든. 어차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쓰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되게 별거 없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잘 봐. 이거를 이제 우리 NPR이라고 할 건데, 그래서 NPR의 의미가 이제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이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는 조금 특이했더래.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는 5부터 1까지 곱하네. 6명 중에 6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더래. 6개니까. 그치?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더라 이거야. 그치?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으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데 N명 중에 N명을 뽑으면, 그치?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줄 세우면 항상 N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더래.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해서 얘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줬어.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 근데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게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지. 그래서 N부터 1까지라고 쓸 건데 여기다 느낌표라고 해줄 거야. 그래서 얘를 N팩이라고 읽을 거야. N팩토리얼. 알겠지? 근데 그냥 N팩이라고 하면 돼. N팩. 알겠지? 그냥 줄여서 N팩이라고 할게. 그냥 N팩이라고 해줄 겁니다. 얘의 뜻이 뭐야? N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거. 얘를 왜 느낌표 쓰냐면 니네 그 키보드 자판 보면 여기 이제 키보드 자판 여기 ESC 있으면 ESC 있으면 여기 밑에 이제 뭐 이게 물결 표시 있고 이게 이렇게 있나? 1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1이 느낌표야, 1까지가 느낌표야. 이래서 느낌표 쓰는 거야. 구라야. 근데 외우기 편하잖아. 그지? 이거 1이 느낌표지? 1이 느낌표니까 1까지 곱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지? 구라야 근데 사실.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N팩이라는 건 N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린 5P5라고 안 쓸 거고 5P5를 뭐라고 쓸 거야? 5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돼. 얘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6P6은 뭐라고 쓰면 돼? 6팩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3P3이라는 건 뭐라고 쓰면 돼? 3팩이라고 하면 돼. 이거를 한글로 뭐라고 하거든? 뭐라고 하는데 계승이라고 하나? 계승이라고 하네.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하는 걸 그냥 N의 계승이라거든? N팩토리얼? 몰라도 돼. 알겠지? 계승이란 말 안 써. 어차피 나도 안 써. 알겠지? 그냥 N팩 이렇게 할 거야. N팩, 1팩, 2팩 이렇게 할 거야. NPR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주면 되고 그냥 기호화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냥 기호화했다. 얘를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기호화했다. 다시 설명해 줄게. 잘 봐. 그래서 순열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는 NPR이라는 걸 이제 순열이라고 할 거고 이거의 뜻은 뭐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그냥 우린 순열이라고 한다.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조합이라는 건데 조합은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게 조합이야. 이 뽑는다는 거랑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거랑 다른 표현이야. 괜히 얘기했나? 더 헷갈리나? 지금은 줄 세우는 거. 순열. 알겠지? 순열을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래서 얘의 뜻이 뭐라고?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 해서 몇 개까지 곱한다고? R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여기 이제 NPR에 대한 이제 성질들을 몇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잘 봐. 니네 5명 중에 5명을 뽑는 걸 5팩이라고 쓰겠다며. 그지? 그럼 니네 5명 중에 1명을 뽑으면 얼마일까?
당연히 5겠지. 5명 중에 한 번 보는 거야. 그래서 뭐 NP1은 얼마냐면 그냥 당연히 N이야. 그치? 이거 너무 당연해. 그럼 니네 5명 중에 한 명도 안 뽑으면 그거 얼마일까? 0? 1입니다. 5명 중에 한 명도 안 뽑는 건 그냥 지금 이 상황 하나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해줘. NP0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좀 특이하지? 이런 성질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니네 0팩은 얼마일 것 같아? 0팩. 이거 잠깐 설명하기 전에 그럼 이거 잠깐 볼까? 잘 봐. 니네 이 NPR의 뜻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라 했잖아. 근데 내가 이 NPR 있잖아.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너네한테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근데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돼. 잘 봐. 내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다. 근데 일단 5명을 다 뽑아서 줄 세운다고 해봐. 그게 이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2명은 다시 돌려보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럼 2명이 줄 세운 걸 다시 취소한다라는 게 우리 뭐냐면 나누기야, 나누기. 내가 5명을 다 줄 세우는 걸 곱하기로 연결한다면 취소하는 건 나누기야. 그치? 그래서 내가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걸 이렇게 써도 돼. 5명 중에 5명을 다시 줄 세우고 2명을 취소해, 이 뜻이야. 실제로 얘 약분하면 이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 5팩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 2팩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결론 잘 봐. 우리가 NPR을 보면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PR을 보면 일단 N명을 줄 세워. 근데 난 R명만 줄 세울 거라 N-R명은 취소해주면 돼. 그래서 N-R팩을 취소한다 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NPR을 요렇게도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 솔직히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거든. 절대 푸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빈칸 채우기 문제 한두 문제가 있어. 이걸 이용하는 게. 그래서 기억은 해줘야 돼.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있지. 요거 보고 그냥 기억을 해줘야 돼. 우리가 NPR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팩분의 N-R팩으로 그냥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내가 NPN은 당연히 NP라고 쓴다 했고, 그 다음 NP0은 1이라는 거. 그 다음 0팩은 1이래. 왜 0팩은 1이냐면 잘 봐. 내가 NP 0 내가 예를 들어 NP OP 할까? OP0이 뭐냐고 하면 OP0은 1이라며. 근데 니네가 생각해도 1이라고 좀 받아들일만 하잖아. 5명 중에 1명도 안 뽑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니네 0팩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0명 중에 0명을 줄 세워라? 얘는 0부터 1까지 곱하는 건데 어떻게 0부터 1까지 곱해? 뭔가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걸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럼 OP0이라는 건 우리가 NPR이라는 건 5팩분의 얘 빼기 얘로 표현할 수 있다며. 얘 빼기 얘 하니까 얼마야? 요거지. 얘가 얼마야? 1이겠네. 그래서 OP0은 1이야. 근데 내가 얘를 잘 봐. OP5라고 하면 OP5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5팩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면 0팩이지. 근데 우리 0팩분의 이거라고 했는데 분모에 0팩이 0이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수학자는 이상하대. 수학자는 원래 좀 막 지들이 막 하다가 뭔가 문제 생겼네? 그럼 정의해버려. 야, 그냥 얘 1이라고 정의하자 라고 그냥 약속을 했어. 그래서 솔직히 얘는 그냥 정의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0팩은 그냥 1이라고 그냥 약속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0팩은 그냥 1이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요 내용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요거 그냥 한번 읽어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살짝이 아니라 외워야 돼. 알겠지?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솔직히 수련이라는 게 되게 별거 없어. 그냥 기호만 그냥 새로운 기호가 생긴 거지 여태까지 니네가 알고 있던 그 순열 문제일 거야. 한번 보여줄게. 잘 봐. 한번 보면 색칠하는 방법의 수 말고 수용도도 건너뛰고 순열부터 볼게. 순열. 자 볼게요. 다음 보면 여기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 달래. 우린 얘를 뭐라고 쓰면 돼?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OP3이라고 해주면 돼. OP3. 그러면서 OP3은 어떻게 풀어? 5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3개 곱해 이거야. 그래서 60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게 다야. 그냥 솔직히 그냥 5개 중에 3개 뽑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 알잖아. 근데 그냥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 이거야. 알겠지? 그냥 이걸 순열이라고 한다. 다음 10번. 다음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잘 봐. 이제 문제 유형들 잘 봐야 돼. 이 경우마다 푸는 방법들이 조금 있어. 조금 달라. 자, 집중해봐. 잘 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이번에는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건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세우면 뭐겠냐? 얘를 그냥 일렬로 세우면 얼마야? 뭐라고 해야 돼? 7명 중에 7명을 그냥 줄 세우는 경우는 뭐야? 7팩이라고 하면 돼. 7팩. 그냥은 7팩일 거야. 근데 그 7명 중에 1학년들끼리는 이웃하게 세우래. 그럼 1학년들끼리 이웃하게 세울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1학년들끼리는 다 이웃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1학년들을 다 묶어. 주머니에 넣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일렬로 세울 게 뭐가 있는 거냐면 2학년 4명과 주머니 하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알겠지? 1학년들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1학년들을 묶어. 그럼 난 주머니 하나와 2학년 4개가 있겠지? 그럼 그 총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팩이겠죠, 5팩. 그지? 그럼 끝난 게 아니라 그 5가지 안에는 이런 게 있겠지. 뭐 예를 들어 2학년 이렇게 있고 주머니 2학년, 2학년, 2학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2학년, 주머니 2학년, 2학년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5팩 총 5팩이 얼마냐면 120가지야. 그 120가지의 경우 안에는 이 주머니 안에서 1학년들이 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아 내가 바깥쪽에 쓸 거야, 내가 가운데 쓸 거야, 존나 싸우고 있다고. 맞지? 그럼 이 1학년들끼리도 줄을 안에서 세워줘야겠지. 그럼 1학년들끼리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팩이겠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걸 1학년 주머니와 2학년들을 일렬로 세웠어. 그럼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지. 1학년도 줄 세워야 되니까. 그럼 얘랑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얼마야? 120 곱하기 3팩 얼마야? 6이다. 그래서 720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좀 기억해주면 좋은데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얘가 얼마냐면 120이야.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얘가 얼마냐면 24입니다.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얘가 얼마냐면 6이야. 그래서 요 팩토리얼들은 존나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안 외우려고 해도 니네가 문제를 많이 풀면 그냥 보일걸 자주 나와서 외워질걸. 알겠지?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720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2학년들끼리 이번에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이번에 2학년들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학년들을 묶겠지. 그럼 2학년들을 묶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1학년 3명과 묶은 거 하나니까 총 4개를 일렬로 배열하겠지. 그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2학년들 안에서 싸울 테니까 뭐 하면 돼? 4팩. 이렇게 하면 되지. 2학년을 만약에 묶은 다음에. 그럼 만약에 1학년들은 1학년들끼리 이웃하고 2학년들은 2학년들끼리 이웃하면 어떻게 해? 둘 다 주머니에 넣어. 그럼 뭐 하면 돼? 일단은 2개를 배열하겠지. 1학년과 2학년 묶음을. 그지? 그 다음 그 안에 1학년들끼리 자리 바꿀 거니까 3팩. 그 안에 2학년들끼리 자리 바꿀 거니까 4팩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니네가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느낌. 다음 11번. 자 이번엔 어느 산악동호에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을 등반하려고 한다. 그때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된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칸막이 문제라고 하면 되거든. 칸막이 문제? 칸막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 2명과 그러니까 남자 2명,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얘를 일렬로 세울 거래. 근데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니네 이거 보통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쨌든 뭐 5명을 일렬로 세울 건가? 아이고, 5명 일렬로 세울 거지. 그럼 남자는 어디 서야 될 거 아니야? 남자 이웃하지 않게 서야 된대. 사이사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울까?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왜냐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도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남자가 꼭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얘는 칸막이 문제를 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럼 그 반대되는 여자를 칸막이처럼 세워. 말이 좀 그런데? 여자를 칸막이처럼 세워. 무슨 말이냐? 이 여자 3명을 먼저 일렬로 그냥 배열해봐. 그럼 그게 얼마야? 3팩. 그지? 여자 3명 일렬로. 그럼 여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요거 이용 안 해. 이거 이용 안 해. 알겠지? 여자 3명 이렇게 일렬로 세워. 물론 당연히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렇게 구분돼 있겠지. 그지?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고서 남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사이사이에 집어 넣는 거야. 물론 2명이지. 그러니까 다 못 집어넣지. 뭐 하면 돼? 4개의 자리 중에 네가 원하는 데 골라서 2개의 자리 들어가 이거야. 그럼 남자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이 그림이야. 그지? 근데 남자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남녀 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얼마냐면 6 곱하기 4p는 얼마야? 4부터 작아지면 3까지 곱하는 거니까 12. 얼마야? 70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돼? 그럼 반대되는 입장을 칸막이 세워.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 배열해주면 돼. 이해하시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 또? 이번에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뭐야? 남자를 먼저 일렬로 세워야지. 뭐야? 2팩. 그치? 남자가 이렇게 2명 있겠지? 물론 남자 1, 남자 2 구분돼 있을 거야. 그럼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여기지. 근데 3자리밖에 없네. 3명인데 뭐야? 그냥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음 12번. 왜 1팩이야?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는데. 아름, 수빈, 정민, 수빈, 아름 뭐 이렇게 다 바뀔 수 있잖아. 그치? 다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하여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대. 이때 양 끝에는 여학생이 오도록. 자 볼게. 잘 봐. 이번에는 놀이기구를 탈 건데 총 몇 칸이야? 몇 명이야? 7명? 7칸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총 7명이 세울 거래. 양쪽에 7명을 이제 놀이기구 태울 거래. 근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워달래. 오케이? 그럼 당연히 니네 뭐부터 생각하면 되냐? 딱 봐도 여기서 뭐부터 건드려야 될 것 같아? 양 끝을 먼저 채우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냐? 양 끝에 여학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야 여학생 너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게 편하잖아. 여학생 2명을 먼저 앉히자. 여학생 4명 중에 2명을 이 자리에 앉힐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사기. 여학생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앉혀.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 야 니네 여기 첫 번째 여기 왼쪽 끝에 앉을 여학생 1명 고르자. 몇 가지? 4가지. 오른쪽 끝에 앉을 여학생 고르자. 몇 가지? 3가지지 3가지. 1명 여기 앉았으니까. 그럼 총 이거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니네 편한 대로 해도 돼. 그 다음 뭐야? 나머지 여기 5명 어떻게 하면 돼? 네 마음대로 앉아 이거지. 뭐야? 5팩. 마음대로 앉아도 되잖아. 뭐야? 다 곱하니까? 이거 곱하기 5팩이니까 얘가 얼마? 12. 얘가 얼마? 120. 그럼 곱하니까 얼마야? 144공 이건가? 1440인가? 이렇게 보여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잘 봐. 근데 이것도 변형되면 또 이렇게 나온다. 이번에는 아까는 방금 양 끝에 여학생이 반드시 오도록 앉히라 했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잘 들어야 돼. 양 끝에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오도록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오도록.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양 끝에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1명이니까 여기만 여학생이 와도 좋고요. 여기만 여학생이 와도 좋고요. 둘 다 여학생이 와도 좋다 이거야. 그지? 그럼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3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푸는 게 좋아. 한 번에 생각하기에 너무 막 복잡하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 왼쪽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 두 번째 경우 오른쪽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 세 번째 경우 왼쪽도 여학생 오른쪽도 여학생이 오는 경우 생각해보자. 근데 잘 봐. 왼쪽에 여학생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이쪽에도 여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지. 여긴 남학생이 들어가줘야지. 그치? 반드시 남학생이 들어가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이걸 나누려면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겹치는 내용이 없어. 왜냐면 그럼 나중에 중복되는 걸 또 빼줘야 되거든. 그치? 근데 내가 이걸 무시하고 해버렸어. 그럼 이 경우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어. 그치? 겹치지 않게 분류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얘도 이렇게. 그치? 그럼 요 3가지 경우 말고 없겠지.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보자고. 첫 번째. 왼쪽에 여학생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 나 오른쪽에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끝나지 않았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나머지 5명 일렬로 네 마음대로 배열해. 맞지? 그럼 뭐야? 12 곱하기 5팩.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 다음 왼쪽에 남학생이 들어가는 경우 해볼게. 이번에 왼쪽에 남학생이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오른쪽 여학생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나머지 5명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뭐야 얘도? 12 곱하기 5팩. 그지? 그 다음 왼쪽에 여학생이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오른쪽에 여학생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그치, 3가지. 왜? 여기 한 명 앉혔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5명 배열할 거니까 뭐야? 12 곱하기 5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야? 36 곱하기 5팩이 답일 거야.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왜 굳이 했냐면 이것 때문에. 니네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옛날에도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그 전체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주지 않았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온다라는 건 왼쪽에 여학생이 와도 되고 오른쪽에만 여학생이 와도 되고 둘 다 여학생이 와도 돼. 근데 그 말은 전체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 일단 전체에서 4번째 얘도 남자 오고 얘도 남자 오는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들어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하나? 그럼 남자가 오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요? 라고 하면 남자 여기 오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이쪽은 2가지. 나머지 5명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5팩. 그럼 얘 얼마야? 6 곱하기 5팩이라고. 그지? 6 곱하기 5팩이라고. 그럼 전체가 몇 가지인데요? 전체 몇 가지야? 7팩. 왜? 7명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물어볼게. 7팩에서 6 곱하기 5팩을 빼면 얘가 나올까? 일부러 내가 지금 숫자 너무 커서 이렇게 한 건데 얘 얼마라고 써도 되냐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야 되지. 이거지. 얼마야? 6, 7에 42팩이지. 거기서 6팩을 빼면 얼마야? 6 곱하기 5팩 빼면 얼마야? 나와? 나오지? 그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하나? 그래서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우리가 이 3가지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되는 게 구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근데 꼭 그게 편한 건 아니야. 편할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반대되는 사건을 구하자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다음. 고마워. 이렇게 42 곱하기 5팩 42 곱하기 5팩 그치? 미안해. 이렇게. 다음 13. 여기 있었네? 젠장. 다음 6개의 문자를 일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다라는 게 이거 생각해보면 좀 편하겠네 이제. 야, 얘 모음 뭐 있냐? I랑 E. 얘네 둘이 모음이래. 그럼 모음 2개야?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건 얘만 모음하도 되고 얘만 모음하도 되고 둘 다 모음하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구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다고? 전체 경우의 수 6팩에서 양쪽 끝에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로 하는 게 편하다고. 그지? 그럼 첫 번째 자음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지? 두 번째 자음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남은 문자 몇 개? 4개. 6개 중에 2개 썼으니까 뭐 하면 돼? 4팩. 요거를 빼주는 게 훨씬 편할 거다 이거야. 그치? 계산해볼까? 6팩이 얼마일까? 5팩이 120이었어. 5팩이. 거기다 6 곱하니까 720 마이너스 얼마야? 12 곱하기 24니까 얼마야? 288. 맞나? 맞냐? 빼면 얼마야? 432. 기다려봐.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다음 14번. 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숫자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이겠어. 니네 혹시 배수 판별법이라고 아니? 이제 2의 배수 어떻게 판별해? 2의 배수. 2로 나눠서 뭘 2로 나눠? 1의 자리만 보면 되잖아. 멍청이들아. 1의 자리가 짝수면 2의 배수잖아. 멍청이들아. 야, 그럼 1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해? 그치, 다 1의 배수지, 맞지?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하지? 3으로 나눠? 자리를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돼. 무슨 말이냐면 니네 126은 3의 배수일 거 아닐까? 3의 배수야.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9지. 그럼 얘는 3의 배수야. 그럼 니네 126이니까 1263은 얘는 3의 배수가 아닐까? 다 더해봐 얼마야? 10이지. 그럼 얘 3의 배수야? 근데 만약에 이게 숫자가 너무 커. 그럼 얘도 또 더해보면 돼. 그게 3의 배수야. 그래서 한 자리 나올 때까지 다 자릿수를,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야. 그럼 4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할까?
얘는 4의 배수일 거 아니까 4의 배수야? 왜 4의 배수야? 맞아. 무슨 말이냐? 100의 자리 이상만 보면 돼. 왜냐면 4의 배수 중에 좀 유명한 4의 배수가 4 곱하기 25는 100이라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100단위 이상은 다 4의 배수야. 그래서 나머지 뒤에 10의 자리만 보면 돼. 1의 자리, 10의 자리만 봤을 때 걔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알겠지? 앞에가 몇 자리가 되든 이 두 자리만 봤을 때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그럼 5의 배수는? 5의 배수는 뭐야? 5의 배수. 그래, 영하고 멍청이들아. 6의 배수는? 6의 배수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지.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짝수면 되지. 3의 배수는 각 자리 더한 게 3의 배수면 되지. 그걸 만족하면서 짝수면 돼. 신기하지? 7의 배수는? 없어. 7의 배수는 없어. 판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8의 배수는? 8은 4의 배수랑 비슷해. 8은 8 곱하기 125가 1000이 나오거든. 그래서 8의 배수는 1000단위 이상은 다 8의 배수야. 세 자리를 봤을 때 8의 배수면 8의 배수야. 세 자리를 봤을 때. 그럼 9의 배수는? 더해서 9. 18, 27. 니네 그 9구단 외우면서 신기해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걸 둘을 더하면 항상 9가 나오지? 막 이러면서 안 신기했냐? 난 존나 신기했는데. 근데 수학적 이런 그런 게 없구나. 이런 거 흥미롭지 않았어? 어떻게 더하면 9지? 그러면 외우야지 조용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지. 어떻게 더하면 난 항상 왜 어떻게 더하면 얘도 9? 얘도 9네? 얘도 9네? 이런 생각 안 했어? 안 했죠. 더하질 않지. 아니 곱하기 하면서 9구단 외우면서 이런 생각 안 해? 안 하지. 숫자를 외우기만 하지. 승현이 했지? 승현이 했다 그랬어 아까. 너 괜히 또 지금 아닌 척하지 마라. 했잖아. 너 아까 했다고 끄덕였잖아. 나 이런 생각 했거든 초등학교 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음 보면 얘가 뭐 하고 싶은 거야? 다음 얘 중에서 세 자리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래. 그럼 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숫자 카드를 그냥 아무거나 3개 뽑아서 아이씨 왜 이렇게 아무거나 3개 뽑아서 3의 배수로 만들면 돼. 무슨 말이냐? 내가 1, 2, 3을 뽑으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는 다 3의 배수라고. 왜? 얘 각 자리 더하면 6이니까. 그러니까 123도 3의 배수고 132도 3의 배수고 213도 3의 배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내가 1, 2, 3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자리? 3팩 6가지. 왜? 세 개를 일렬로 막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또 뭐 있을까?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 2, 3, 4 더하면 3의 배수 나와? 9 나오지? 그치? 그럼 얘 3의 배수야.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3팩 6가지. 또 0, 1, 2 그럼 얘 몇 가지야? 그치? 얘는 3팩 하면 안 돼. 왜? 100의 자리가 0이면 안 되잖아. 세 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얘 둘.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다시 2가지. 얘 썼으면 0 다시 포함되니까. 여기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4가지겠네. 그치? 이거 말고 있을까 또? 또 있네. 아이씨. 0, 2, 4 있네. 그 얘도 0 포함됐으니까 4가지겠지? 여기 다 더해주니까 얼마야? 6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20가지인가 봐.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다음. 15번. 다음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 배열. 니네 사전식 배열을 모르더라고. 원령아. 사전식 배열이 뭐야? 안 해? 요즘은 사전을 안 써가지고 니네는 다 전자사전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지? 나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야 오늘 영어 수업이니까 영어 사전 챙겨와. 오, 진짜요? 오늘 국어 수업이니까 오늘 국어 사전 꺼내. 항상 수업 시작 국어 사전 꺼내 해서 국어 사전 없으면 욕 쳐먹고 영어 사전 꺼내. 영어 사전 없으면 욕 쳐먹고. 근데 나 때 딱 전자사전이 딱 나왔어. 니는 전자사전도 아니지. 니는 그냥 핸드폰 검색하면 되잖아. 우린 전자사전이 필요했어. 그래서 야 니는 영어 사전 꺼내 해서 내가 전자사전 딱 꺼내면 선생님이 와 뭐냐 막 애들도 와 그 전자사전으로 막 영화 보고 막 에이씨 짜증나. 어쨌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을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는 거. 그치? 뭐 예를 들어 국어 사전이면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숫자면 이제 작은 거부터 뭐 배열하든지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요 놈은 몇 번째 오니? 그럼 내가 이거를 막 다 5개를 일렬로 세우려고 그러면 존나 빡세잖아. 맞지? 좀 뭔가 규칙성 있게 세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얘를 무작정 그냥 막 세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이 첫 번째 A 총 몇 개? 5개야? 맨 첫 번째 A가 들어가고 하나, 둘, 셋, 4개가 배열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지 셀 수 있잖아. 그치? 몇 가지겠냐? A가 맨 첫 번째 있고 그 다음 나머지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4팩이겠지. 4팩이 얼마야? 24가지일 거라고. 그럼 일단 이건 뛰어넘겠지. 맨 첫 번째 알파벳 C니까. 그럼 B도 생각해보자. B도 몇 가지겠냐? 얘도 4팩이겠지. 그치? 24가지. 그치? 그럼 이제 C로 들어왔어. 이제 내가 원하는 C. 그 다음 C에서 또 바로 B로 가지 말고 C, A일 때 또 일렬로 배열하면 또 몇 가지겠냐? 이거야. 몇 가지겠냐? 얘는 3팩이니까 6가지겠지. 그럼 이제 또 C, B로 가자고. C, B. C, B 다음 뭐야? 3개 남았지. 근데 요 3개 정도는 그냥 세도 나쁘지 않다. 6개니까. 그럼 그 다음 뭐겠냐? A, D인가? 일단 제일 빠른 게. 그 다음 뭐야? C, B, A, E, D인가? 그 다음 뭐야? C, B, 이제 D 들어와야겠지. D, A인가? 아직도 멀었네? 그 다음 뭐야? C, B, D, E, A인가? 그치? 이제 나온다. C, B, E, A, D. 아우, 이 새끼 존나 짜증나네. 그 다음 이거 다음 뭐야? C, B, E, D, A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냐? 아,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까지가 몇 개야, 총? 48에다가 이거 더하니까 얼마? 54. 그럼 55, 56, 57, 58, 59, 60. 60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다음. 그 다음 조합이네. 끝나네. 여기까지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유형 15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알겠지? 유형 15번까지. 그 다음 내가 아까 안 풀어준 거 2문제만 풀어주고 쉴게. 뭐 있냐면 근데 조합을 안 배워가지고 못 풀걸? 다음 5개의 영역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그때 A 영역 뭐 이렇게 할 때 칠할 수 있는 경우 뭐 하면 돼? 천천히 A부터 칠하면 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색깔 몇 개야? 색깔 몇 개야? 그럼 A 칠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 C는? 자, 문제 잘 읽어.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거고 서로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대.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왜? A랑 C랑만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또 3가지입니다.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조금 요령을 알려주자면 이거 무작정 칠하지 말고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부분 먼저 칠해. 왜냐면 걔가 생각하기가 나중에 까다롭거든. 오케이? 얘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잖아. 얘부터 칠하는 게 좋아. 왜냐면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라고 해서 여기 5가지 칠했어.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가지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얘랑 다르면 되니까 또 4가지라고 하겠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보자. 여기서 문제가 뭐야? 얘랑 색깔이 같아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얘랑 색깔이 다르면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부분 먼저 칠하는 게 유리해. 알겠지? 그냥 요령이야. 알겠지? 근데 꼭 이것만 가지고 또 되진 않아. 그건 문제 풀면서 만약에 막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줄게. 다음 수영도를 이용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 뭐 이렇게 만들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 A2, A3, A4가 각 자리 숫자인데 i라는 숫자는 AI에 못 들어간대. 무슨 말이냐?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안 돼. 1000의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2 집어넣으면 안 된대. 그 다음 10의 자리에 3 집어넣으면 안 되고 1의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안 된대. 이렇게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야 되는데 얘도 세는 방법이 수용도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1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3 아니면 4지. 이 4가지로 구분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A2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뭐야? 만약에 얘가 2일 때 2는 어차피 이제 못 넣는 거니까 뭐야? 1, 3, 4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1, 2 집어넣었어. 그럼 3번 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 지금 내가 1, 2 집어넣었으면 뭐 안 썼어? 3하고 4 안 썼지. 그럼 4가 반드시 여기 와야 되고 3이 이쪽으로 와야겠지. 그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만약 2, 3 썼으면 뭐 남았어? 1하고 4 남았지. 그럼 4가 무조건 여기고 1이 이거겠네. 이거 그냥 우리 수영도라고 한다. 그 다음 여기 4면 2, 4니까 3하고 1 남았나?
그럼 얘가 1 돼야 되고 얘가 3 돼야겠지. 그럼 얘도 그렇게 해주고 얘도 그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9가지가 나올 거야. 한번 너네가 한번 해봐. 알겠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